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우패스에서 세무회계 과정 교육을 맡고 있는 김윤석 교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온라인 지면을 통해서 뵐 수 있게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되시는 과정은 우리 세무회계 3급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죠, 우리가. 그래서 세무회계 3급 과정이 어떤 부분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냥 오리엔테이션이다. 여러분 편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세무회계 시험은 알다시피 국가 공인 시험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따놓으시면은 실무 또는 나중에 이력서를 낼 때도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세무회계 3급은 여러분들 우리 전산세무 2급 시험하고도 아주 연결성이 많은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2급까지 준비하신 분들은 요 세무회계 3급을 좀 잘 들어놓으시면 그 전산세무 2급 공부하실 때 많은 이론적인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전산시험에서도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공부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세무회계 3급에 대한 출제 분야를 먼저 좀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세법 1부하고 세법 2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법 1부하고 세법 2부. 그래서 세법 1부에서는 우리가 출제가 되는 것이 법인세법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에서는 총 2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 5문항 중에서 법인세가 13문항. 요건 우리 이제 전산 시험에서는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 1급하고 아주 연결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전산세무 1급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 난이도가 있고 좀 어려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우리 세무회계 시험 분야에서 어려운 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인세는 여러분들 기업회계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지. 즉, 우리 대학으로 따지면 회계 원리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지 따라갈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학교에서 회계 원리 수강을 하시고 또 학점, 기타의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은 좀 더 유리하실 거고요. 전혀 그런 지식 없이 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회계 원리를 공부하고 오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부가가치세법. 자, 부가가치세법이 12문항 중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회계 원리를 좀 알고 계셔야지 접근이 가능한 이 법인세법을 하시는 것보다는 바로 이 부가가치세법을 여러분들 전략 과목으로 좀 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가가치세는 바로 전산세무 2급하고도 관련성이 있는 우리가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고, 또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는 세무사무실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고자 또는 이미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이론 법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전략 과목을 하시고 법인세는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좀 맞춘다라는 전략으로 좀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법 2부 시험은 이제 소득세법이 출제되는데, 이 소득세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는데요. 거의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은 있지만 거의 이쪽에서 출제를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0에서 한 문제 정도 꾸려 보시면 되고요. 25문항 중에서 거의 24, 5문항이 여기서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득세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 과목이다. 그래서 요 세무회계 3급은 부가가치세하고 요 소득세 요 두 가지 공부를 제일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는 어려운 부분보다는 좀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어떤 집중 테마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간단히 세무의 정의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할 것인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이라는 말은 우리 실생활에서 잘 쓰지 않죠.
법인이란 말하고 가장 어떤 유사한 말은 이제 기업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업, 뭐 또는 회사 이렇게 얘기하죠. 즉 기업이나 회사가 어떤 영업 활동을 통해서 그렇죠? 이런 영업 활동 등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발생한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우리가 국세를 우리는 법인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업이 회계사가 어떤 영업 활동을 통해서 거래가 일어나면은 그 거래 행위에 대해서 분계 처리를 하겠죠. 분계. 그렇죠? 그러면 분계를 하게 되면 그 분계를 기준으로 해서 뭐 차변이다, 이제 대변 이런 분계를 합니다. 요 결과를 가지고 이익이 나면 내는 세금이 법인세거든요. 바로 이걸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적인 개념을 아셔야지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전혀 회계를 모르고 법인세를 공부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은 전산회계나 회계 원리적인 공부를 좀 해놓고 요걸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법인세법은 좀 뒤로 제일 나중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인세 바로 하면 너무 좀 어려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부가가치세를 먼저 할 거예요. 부가가치세. 요 부가가치세는 기업이나 또는 이때 소득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소득은 개인의 소득을 말합니다. 개인이 1년 동안 무슨 뭐 사업을 했다거나 뭐 직장을 다니면 돈을 벌었다거나 아니면 뭐 연금을 탔다거나 그랬을 때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거든요. 그런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역시 요세는 국세가 되겠습니다. 요 세금은 국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 국세 세금은 국세 세금으로서 요거는 이제 개인이 돈을 벌면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요 세금은 개인은 소득세도 내지만 부가가치세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소득세도 신고하지만 부가가치세도 신고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도 내야 되지만 부가가치세도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은 뭐냐면 세금에 대한 어떤 특례, 이거는 혜택이죠. 혜택이라든가 아니면은 제한, 규제 조항, 그렇죠? 제한, 규제를 해놓은 법을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네. 그래서 이때 부가가치세는 주로 사업하는 분들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업하는 분들이 납부한다. 그래서 이때 사업자는 이제 개인도 될 수 있고요. 또 기업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또는 기업 모두 다가 우리가 내는 그런 세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가가치세를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법인세 이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 세법 하면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좀 생소한 용어들도 많고 어떻게 과연 공부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보면요. 일단은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 세무회계이긴 하지만 회계는 여기서 배우는 건 아니고요. 주로 세무입니다. 세무. 근데 사실 세무지만 세법이거든요. 세법. 세금을 거두는 법이에요. 법. 그러면 여러분들 법이 참 딱딱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일상생활 용어를 쓰지 않잖아요. 법률 용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하면 어렵죠. 단어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자, 이 자리에 앉으실까요? 그러면 법률 용어로는 왜 이 자리를 점유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의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치 영어를 잘하려면 뭘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죠. 똑같아요. 일단은 이것도 생소한 용어가 많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용어를 빨리 이해해 두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용어의 뜻.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교재 책을 읽을 수가 있겠죠. 책을 읽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용어를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이런 얘기예요. 용어를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용어가 이해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이 중요사항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암기를 꼭 해야 된다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이해다. 일단 용어를 이해하자. 그래서 제가 용어적인 이해, 이런 법률 용어가 나오면은 그 설명을 간단하게 다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 중요, 뭐 숫자라든가 특히 세법 세율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숫자 같은 거. 중요 숫자는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험은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했는데
우리 시험은 상당수 문제가 과거에 기출됐던 문제를 기준으로 변형해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만 잘 풀어보셔도 요 기출된 문제만 잘 풀어보셔도 상당히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푸는 게 매우 중요하다. 기출 문제. 그러면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푸시고요. 그 다음에 반복 출제된 부분을 기본서로 가셔서 기본서의 어느 부분에 출제가 됐는지 체크를 하세요. 체크. 응? 그런 체크업을 하는 거죠. 체크. 딱 체크를 해서 그 체크된 것만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 기출된 문제 내용에다가 여러분 문제 푸시고 거기에다가 기본서의 중요 내용을 여러분들에다가 딱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문제를 통해서 거꾸로 문제만 봐도 요약이 될 수 있게끔 그 문제에다가 중요사항은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서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는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보고 거기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고 간단한 요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득점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어쨌든 우리 시험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세무회계 3급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본 강좌 시간에 하나하나 좀 설명해 나가면서 여러분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본 강좌 수업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랑 같이 한번 세무회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